김용진 축의 매불쇼. 일단 우리 뇌부터 채우고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뇌를 부탁해. 자, 요즘 정치권의 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네, 네. 근데 핵에 대해서 제가 뭐 전술핵 재배치 이 표현도 난 최근에 알았잖아.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 관련해서 좀 핵 공부? 네, 핵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핵 공감하실 겁니다. 네. 이쪽 분야에서는 뭐 최고인가 봐요, 이분이. 이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 무기 전문가, 무기 전문가. 아, 무기 전문가요? 네, 군사 무기 전문가. 이런 분들이 대체로 군면제입니다.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차를 세완 네, 이세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네. 이쪽 분야에서 최고 아니고 저는 항상 이쪽 분야에서 맨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보다 위에는 누구예요? 뭐 대부분입니다. 뭐 겸손으로 가네요. 네. 아, 머리 염색에 옷 같은 거를 굉장히 또 네. 겉멋을 많이 부리는 분이네요. 좀 이렇게 컬러 맞춰 입은 네. 겁니까? 겉멋을 부리는 분입니다. 근데 그 우리 이세완 기자님은 왜 이 핵 관련 전문가입니까? 핵 관련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좀 무기 체계 쪽으로 많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기 체계 쪽으로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네, 때부터. 네, 네, 네. 왜요? 프라모델 하다 보니까 밀떡 같은 거지 네, 뭐. 도대체 이거 왜 네. 했지? 아, 이렇게 그래요? 하다 보니까 군대는요? 저는 군대는 뭐 대충 갔다 왔어요. 면제 그만. 내가 정확하잖아. 면제 아닙니다. 아, 면제 아닙니까? 네, 면제. 아니, 육방 아니에요, 육방? 그러니까 제대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몇 개월? 짧게 갔다. 아, 짧게 가봐. 내 정확하잖아. 거기서 캐물어. 네, 이런 질문 아마 처음 받아봤을 네. 겁니다. 군사 전문가인데.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튼 뭐 군 무기 체계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가장 맨 상단에 핵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핵 무기 공부도 이제 많이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궁극의 전략적 무기이기 때문에 이 전략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 완전 뭐 공멸이죠. 써서는 안 되는데 계속 만들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플랫폼도 다양하고 투발수도 다양하고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너무 없잖아요. 궁금한 거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충 제가 막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결국 이 핵이라는 건 힘 있는 나라 자기들끼리 딱 갖고 나머지는 못 갖게 하는 네. 이런 전략 아닙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렇겠죠. 네. 행여나 또 힘 약한 애가 갖고 있으면 그 포기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핵이라는 무기가 나온 그 이후부터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이어왔죠. 이어오는 지금 거죠. 현재까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쪽에 워낙 또 전문가니까 선생님 패턴으로 한번 출발을 좀 해주세요. 일단 핵 갖고 있는 나라가 네. 미국 공식적으로 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국. 이거 5개국이죠. 5개국인데 NPT가 인정하는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핵클럽을 가입한 게 이제 제3세계 좌장이라고 하는 인도. 그다음에 인도 때문에 핵을 개발했던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핵 보유를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쓸 뻔도 했어요 중동 전쟁 때. 근데 본인들이 개발한 거야, 아니면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북한이라고 이제 북한. 북한은 이제 자기들이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네. 핵클럽에 가입은 안 돼 있지만 이미 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을 했고 서방 관계 전문가들도 최소 20기에서 60기 정도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네. 요 정도 볼 수 있군요. 비공식은. 네네. 근데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공식적으로 공식이라고 공식에 다 가깝습니까? 됐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남아공 이런 데도 다 핵 갖고 있다가 포기하고 그랬더만요. 남아공뿐만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만 되면 이걸 시도를 다 했죠. 다 시도는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걸 갖고 있으면 쉽게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욕심이 생기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핵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든 못 만들게 하려고. 네. 네. 특히 이런 방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핵 확산 금지하면 미국이 가장 나서서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냉전 시대 때 가장 이런 핵 확산을 신경 썼던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소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한테도 이제 우라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료용 우라늄을 줬는데 이걸 조금만 잘못 쓰면 이거 공급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소련의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산하에 있는 그 국가들은 그 누구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였어요. 오로지 러시아만 예, 있어야 된다. 오로지 나만 가져야 된다. 아 그래야 자기들만 우러러보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깐깐하게. 아 그래요? 그 양 진영에서 서로가 그 이해관계가 똑같았네. 네. 아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그 힘 있는 나라 5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도랑 파키스탄은 도대체 어떻게 핵을 갖게 됐습니까? 아 인도는 일단 47년에 독립을 하면서 네. 간디가 원래 비폭력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을 안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간디 생각이었고 어.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죠. 특히 네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인도 같은 거대국이 반드시 핵무기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62년도에 인도가 중국하고 한번 국경 지역에서 붙었어요. 아 인도랑 중국이랑요? 예, 보통 중인 전쟁이라고 네. 하는데 여기서 붙었는데 미국이 도와줬구만 또. 그러니까 서방이 인도를 도와주긴 했는데 어. 의외로 중국한테 크게 깨졌어요. 아 인도가 깨집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드려 맞았어요. 박살납니다 인도. 물론 인도군도 영웅적인 전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인도군의 현대화를 추구하게 돼요. 이 패배가 네네. 계기가 돼서 그다음에 이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2년 후에 중국이 핵 개발에 성공합니다. 예, 중국이 핵 실험에 성공을 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인도가 위기감을 느꼈군요. 네, 어쩔 수 없죠. 그거 더 불안해지네. 예, 인도는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손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유망한 인재들을 세계의 유수의 대학들에 보내서 핵 관련 공부를 하게 해요. 핵 관련 공부를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네. 그야말로 갈아 넣습니다. 핵 개발에. 완전히 갈아. 아니 그러면 그럴 때 뭔가 제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74년에 핵실험을 성공을 해버려요. 74년에.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서방의 제재가 네. 들어왔는데 이게 제재가 미약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는 제3세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절 때 이쪽 편에도 쓰지 않고 저쪽 편에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냉전의 당사자들로서는 네. 인도가 되도록 저쪽 편에 가는 게 싫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힘드네. 힘들었죠. 내가 너무 적극적 제재하면 저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떻게든 그냥 잘 아. 달래 보려다가 맞아요.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방 쪽에서 제재하면은 저 소련 소련으로 쪽으로 가고, 가고. 소련 쪽에서 제재하면은 네. 서방으로 가고. 그래서 인도 무기 보면 뭐 예전에 소련제하고 서방제하고 막 섞여 있어요. 총도 예를 들어서 총도 뭐 벨기에제가 쓰는 인도군도 있고 뭐 러시아제 쓰는 총을 쓰는 인도군도 있고 그래요. 이봐, 이 모호한 게 최고라니까.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나라고 인구도 네.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더 용이하긴 하겠네. 어디도 놓칠 수 없는 나라니까. 예, 정확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또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예.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14억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어설프게 제재를 했다간 저쪽하고 친해지면 어떡해요? 다 넘어갈 수 예,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인도가 굉장히 지금 득을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뭐 석유 금수 조치했는데 네. 서방이 미국이 했는데 네. 그 러시아가 이걸 박앤세일했거든요. 어. 이거를 산 게 인도예요. 와. 인도가 평소 수입량보다 2배를 샀거든요. 야 수혜국이네. 인도는 좀 싸게 사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샀어요. 중국 인도가 좀 많이 네.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가 네. 핵을 네. 보유할 수 있게 돼버렸군요. 그러니까 98년에 다시 한번 핵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74년 이후에 98년에 또 합니까? 98년에도 했는데 네. 이때도 제재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때도 제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않고. 서방의 표현을 빌리면 그야말로 물먹은 솜방망이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다라고 선언한 게 그러면 98년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 이미 74년에 이미 핵실험을 성공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랬군요. 예,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NPT에는 가입을 안 했지만 IAEA 사찰은 받아요. 국제 원자력 기구. 예, 그러니까 이게 인도가 뭐냐면 이거죠. 사찰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 개발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다 이거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이게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나라 중에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독재자거나 북한. 아니면 국제 왕따거나. 아, 아까 남아공 말씀하셨죠. 아. 남아공도 아파르테이트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거의 고립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정상 국가의 지위는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찰은 받아요? 네, IAEA 사찰은 받아요. 아니 근데 핵이 있는데 무슨 사찰을 어떻게 받는 그래도 거예요? 이게 또 이 네. 핵무기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수소폭탄 같은 거. 그거는 못하게 막는.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너네가 지금 현재까지 개발해서 가진 거는 내가 인정해 줄 테니 그 다음 단계로는 가지 말아라. 뭐그 정도는 있어요. 서로 뭐 암묵적 협의 네. 같은 게 있군요. 지금 이제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이제 플루토늄이거든요. 네. 플루토늄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0kg 가까이 플루토늄이 있어요. 이 정도면 전술핵 무기 같은 걸 한 1,000기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인도는 계속해서 탄도 미사일 역량을 지금 굉장히 고도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술핵이랑 전략핵은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술핵은 보통 이제 100킬로톤 미만. 네. 그 정도예요. 100킬로톤 미만. 그러면 예. 저 히로시마가 얼마였어요? 히로시마가 15킬로톤, 그다음에 나가사키가 20킬로톤이거든요. 그거 한 5배, 6배 네. 되는 친구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전술핵.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전술핵은 쉽게 말해서 근데 사실 전술핵이고 뭐건 쓰면 도시 하나가 이제 완전 이렇게 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전술 전략 뭐 이렇게 네, 나누는 근데 게. 이게 전략핵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나라 하나가 깨끗이 나라가 지도에서 끝나요? 없어지는 정도니까. 전략핵이 있어요? 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아요? 지금 와.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에 한 1,000배 넘고 막 그래요. 수소폭탄은 근데 존재해요? 많아요. 많아요? 예. 어느 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소련 많고 미국 러시아 많고 처음에 5국가 있죠. 네. 핵클럽 5국가. 네네. 다 있어요 거기는? 그들은 핵 수소폭탄이 다 있어요. 얘네들만 다 갖고 있고 남들은 못 갖게 하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최대 수소폭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가 제일 예, 많아요. 차르본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건 하나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반도에 떨어졌다. 네, 그럼 끝나요? 뭐 남북이 다 이제 깨끗하게. 한 발에. 네. 그 정도예요? 오, 야 너무 무섭다 그럴 진짜. 수가 있나? 예. 차르본바. 네. 차르본바라고 하는. 와 너무 무섭네. 그럼 인도는 이제 그렇고. 네. 그럼 파키스탄은요?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하고 견원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전면적인 전쟁을 5번 했어요. 두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예. 네. 그다음에 지금도 국경지대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포격전하고 뭐 그래서 뭐 우리나라 K9이 많이 팔린 이유도 그거예요. 인도에. 근데 인도가 핵 개발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죠, 당연히. 파키스탄도. 그래서 인도가 핵 개발 실험하기 직전인 73년도에 이제 파키스탄도 프로젝트를 가동해요. 우리도 핵기를 개발해야 73년이요? 73년.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압둘 카디르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외국의 원자력 연구소 같은 데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국익을 위해서 여기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빼돌립니다. 굉장히 많이 빼돌렸어요. 그거는 스파이네. 범법 행위 아니에요? 원래 다 기소가 됐어요. 이런 데서. 근데 뭐 파키스탄으로 도망갔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파키스탄 자국내법에서는 이 사람이 범법자가 영웅이지. 아니니까 영웅.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 또 빼돌렸어. 예, 이 사람이 또 이거를 또 다른 나라에도 좀 팔려고 많이 했어요. 굉장히 기술을? 예, 기술을 팔려고.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단위에서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개인 단위라고 하는데 이제 파키스탄 정부의 뭐 실질적인 지원도 있었고. 예. 그래서 사실 파키스탄은 인도와 달리 서방의 제재를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제재 많이 예. 받았어. 근데 이게 파키스탄이 또 근데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운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어떤 왜냐하면 네.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파키스탄이 이 핵 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제재를 받았는데 79년에 뭐가 터지냐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뭐냐?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 기지를 바로 옆에 있는 기지를 세우기 가장 적당한 곳이 파키스탄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재를 풀면서 파키스탄이 미국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치고 네. 아프가니스탄을 돕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네. 미국이 쓱 이렇게 지원을 했다. 앞마당으로. 네, 근데 이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또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은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견원지간인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중국이 좀 원폭 기술의 일부를 또 파키스탄한테 넘겨줘요.
중국이 또 파키스탄한테. 복잡하네. 와 이거 진짜 복잡하네. 와 이거는 진짜 굉장히 복잡하네. 중국이 파키스탄한테 또 보내주고. 예. 야.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키스탄이 좀 제대로 한번 핵실험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해서 98년에 핵실험을 또 했었어요. 아 또 98년이네. 네. 이때는 서방에서 어마어마한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파키스탄 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요. 완전 파탄 일보 직전이었는데 뭐가 터집니까? 9.11 테러가 2001년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또 필요한 게 파키스탄. 또 파키스탄이야. 여기서 다시 한번 파키스탄이 기사회생을 합니다. 거기서 또 기사에서 결국은 미국의 의중이야 형. 운이 좋네 파키스탄. 운 좋네. 굉장히 파키스탄. 운이 좋은. 그래서 다시 또 핵을 가질 네. 수 있게 되는 네. 계기가 예, 됐군요. 그러면서 이제 핵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서방의 제재를 비껴갈 수 있었죠. 제재는 비껴가는데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썩 나아지진 않는 것 같긴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왜냐면- 파키스탄 미사일 혹은 뭐죠 핵 기술이 북한이랑 왔다 갔다 한 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파키스탄의 핵 기술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 기술이 북한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란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제 미사일하고 북한제 미사일 탄도 미사일 보면 네. 뭐 외형은 약간 차이가 나도 내부적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이란, 파키스탄, 북한이. 네, 네. 그럼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파키스탄, 이란. 네, 그런 아, 도움이 그런 많고. 관계. 그러니까 사실 근데 북한도 80년대부터 핵 프로젝트를 가동했었어요. 80년대부터. 근데 북한은 사실 그 처음에 러시아 출신 기술자들하고 일본 출신 기술자들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촌용기의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좀 갈등이 있어서 이 갈등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이 좀 늦어졌죠. 굉장히 많이 늦어졌다가 왜냐하면 한쪽을 완전히 숙청해 버렸거든요. 그렇군요. 뭐 배우는 건 많은데 핵노잼. 지금이 중요한 문제인데 핵노잼 웬 말입니까? 핵. 제가 말씀드린 게 재미없나 봐요. 아니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 핵은 원래 노잼이야. 핵은 노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맘먹으면 지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기술력으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잠재적 핵 개발국으로 분류가 되냐 안 되냐인데. 우리 개발 분류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빠르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그래. 늦어도 1년 안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수로가 있거든요. 이 중수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수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핵 분열을 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라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라늄은 235하고 239가 있어요. 근데 천연 우라늄에서 대부분이 239고 네. 235가 굉장히 적은데 문제는 이 235가 핵 분열을 하는 애예요. 우라늄 235가 핵 분열하는 그렇기 애다. 때문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뉴스에서 뭐 우라늄 우라늄 시설 이런 얘기.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이거를 원심 분리 등등등등을 해서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근데 핵무기를 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이군요. 예, 근데 중수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네.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넣어서 여기다 중성자를 막 먹이게 되면 얘가 뭘 생산하냐면은 플루토늄을 생산해요. 플루토늄. 근데 이 플루토늄이 핵 분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이 핵 분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중수로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수로가 있어요. 중수로가 예. 있어요. 예. 원자력 발전하는데 중수로, 경수로 중에 중수로가 있다는 거죠. 네, 중수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경수로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중수로 있는 나라는 몇 개 없거든요. 중수로 우리나라가 있는 나라는 핵 무기 개발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용이하다. 굉장히 용이하죠. 마음만 먹이면 내일부터 프로젝트 시작하면 시작하죠. 6개월이면 돼. 대충. 김수로 뭐냐? 이들도 안 웃겨 이놈들아. 김수로 뭐냐고. 전체적으로 안 웃기기로 한 거야 이제. 김수로는 아니잖아요. 김수로. 매불쇼는 지금 몇 년 들었는데 김수로 웬일이냐. 부끄럽다. 그 우리나라는 그러면 한 번도 시도한 적도 없습니까? 이게 IAEA나 이런데 엄청나게 사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국적이죠. 다국적이에요? 다국적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진짜로 그 나라에 들어와요? 예. 사람들이? 그럼요. 보고 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핵물질이 얼마나 있냐 이것만 사찰하는 게 아니라 네. 왜 핵을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많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여러 가지 기술 따로 떨어져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합치려고 하는 컴비네이션 순간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치고 들어와요.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게 다 모니터링이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지하에서 몰래 만들면은 모를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거 한 거예요. 북한이 그런 짓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엄청난 서방의 제재가 들어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외에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쪽에 이제 이런 거 이제 싱크탱크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각보다 제재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왜? 얘기해요. 한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고 네. 그다음에 한국이 개발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물품들 중에 반도체가 있거든요. 네. 이 반도체 때문에라도 네. 그렇게 엄청난 제재를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그 소수 의견 같은데. 네, 네,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이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네. 아주 강조를 했던데. 맞아요. 소수 의견이에요. 소수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언제든지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상황은 네, 뭐냐? 왜냐하면 이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안보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게 맞아.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연일 지금 거의 3주째 핵 얘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무서워 러시아가.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 네. 네. 그 우리는 그러면은 박정희 때는 실제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뭐 그런 썰이에요? 얘기도 있어요. 아.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죠. 뭐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군요. 이거. 네, 네. 이거는 뭐 너무나 논란이 된 얘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짧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닌가 보네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술핵은 우리나라에 이제 배치를 했었고. 배치했다가 이제 예. 가져갔죠. 근데 이걸 91년에 다시- 완전 예. 철수했죠. 이걸 다시 갖다 놓는다는 것도 또 엄청난 문제예요. 이거 엄청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이걸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갖고 와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네. 잃는 게 훨씬 크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문제 무기 전문가시니까 핵무기를 어떻게든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격 시스템인데 예, 제가 예전에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공격용 무기보다 방어용 무기가 돈이 100배가 들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고 핵무기를 제압하는 무기는 아직까지는 없죠. 아니 만약에 핵 미사일을 요격하면 거기서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핵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요격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관한 얘기. 아. 근데 과연 이 핵우산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핵을 그런 식으로 개발했거든요. 프랑스가 핵 개발할 때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해 주겠다. 그때 드골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이 뭐냐면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아무 말 못했다. 말 못했구나. 아유, 말 못했어. 그러니까 이 핵우산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 보복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겠죠. 첫 번째 점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핵으로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끝이잖아. 보복 의미 없어.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 뭐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핵 우산이 있다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핵 공격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받았는데 우리도 이제 많이 망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복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괜히 보복 잘못했다가 또 자기네한테도 날라올 수 있으니까 보복 안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 우산이라는 게 프랑스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걸 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프랑스는 그때 당시 핵 개발할 때 프랑스는 거의 미국한테 북한 취급당했었어요. 이거 말 안 듣는다. 그래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가 나토도 탈퇴하고 그랬거든요. 66년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2007년인가 다시 돌아갔는데. 네. 프랑스도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그럼요. 그렇구나. 결국은 이제 자기 기술로 자기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핵무기나 그 각 나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텐데 다 비슷비슷한 기술입니다. 네, 비슷비슷한 기술이고요. 문제는 어떤 핵 투발 수단이 있냐가 또 문제잖아요. 미사일 얘기하는 건가요? 미사일이나 예전에 이제 폭격기로 갔는데 이제는 폭격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미사일로 쏘면 되고 그다음에 잠수함. 그게 핵심이군요. 잠수함이. 잠수함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프랑스가 핵 개발을 했을 때 미국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인정하고 기술도 일부 지원해줄게 했는데 끝끝내 미국이 한 말이 뭐냐면 대신 원잠 기술은 너네한테 못 줘요. 그건 진짜 어려운 기술인가 보군요. 이건 너네한테 안 줘, 못 줘. 꿈도 꾸지 마 이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프랑스는 원잠을 개발하려고 엄청난 원자력 잠수함. 그거 개발했어요? 했어요. 했어? 예. 그것도 어떻게 기술력은 있다. 와, 그걸 또 개발했네.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잠수함이고 또
안에 이제 탄도미사일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SLBM 발사 SLBM. 가능하고. 그래서 SLBM 뭐 얼마 전에 북한이 저수지에서 저수지. 쐈잖아요. 그 SLBM 아니죠? SLBM 형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물에서 쏘는 건 다 SLBM으로 할 수 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북한이 플랫폼을 다양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저수지에서도 쏠 수 있다. 아 그럼 무서운 거네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형태 본 적 있어요? 저수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저수지에서 SLBM을 쏠려면 저수지의 규모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어. 그런 거 따져 보면 몇 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으니까 이걸 감시하는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는 또 거죠.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 바지선 갖다 놓고 이제 저수지에서 미사일 쏘는 건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얘네 감시하려고 위성 띄워야죠, 뭐뭐 해야죠. 이러면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북한. 저수지 못 쏘게 하면 또 우물에서 쏘는 거 많이. 그건 막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네.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디 가서 뭐 이 정도면은 무식하다는 얘기는 안 듣겠죠. 핵무기 관련해서는. 네. 뭐 최영 무식하다고 지금 난리 났었거든 초반에. 무식하다 그럼 짜르본바 한번 얘기해. 짜르본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또 이 핵이 굉장히 또 이슈의 중심에 네. 우뚝 떠오르면 그때 한번 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섭네요. 핵무기? 네. 이거 어떻게 공멸이니까. 전 지구가 다 없애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 없애는 게 좋지. 근데 없애겠냐고 다섯 나라가. 그러니까 다 없애면 또 일반적인 재래전이 또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것보다는 뭐냐면 지금까지 핵을 가진 나라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한 적이 없어. 일단 다 없애고 그때 얼른 우리가 만들어야 돼. 다 없애자 약속하고. 약속하고 그때 얼른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외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딴 나라 뭐 미국, 소련 이게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막 다 제재해야지. 제재하고 경제 제재하고. 경제 제재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야 너 왜 웃어? 우리나라 무시하냐? 하여튼 저 4대주의자들 저거 다 처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세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